기본적 아십니까? 스위치란 책에 나오기도 하지만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,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항상 그래, 너는 왜 그래, 너는 항상 이래, 이렇게 사람에다 대고 원인을 두는 것이 기본적 귀노르군요.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황적인 거는 배제하고 너는 원래 그래 라고 단정짓는 게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. 영어로는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그래요. 또는 Default Attribution Error라고도 합니다. 예를 들면 아이가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담배를 필 때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신호가 나옵니다. 그리고 보상을 얻기 때문에 그 반복 행동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담배를 끊으려면 너 무조건 끊어?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신호가 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. 친구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살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. 똑같습니다.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. 만약에 집에 와이파이를 설치 안 하는 집도 있습니다. 그리고 부모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제 공기계를 줘요. 그래도 이것도 못 막습니다. 왜 못 막냐면 우리나라는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이 무척 많아요.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들이라든지 또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 핫스팟 터트려서 씁니다. 그러니까 공기계 자체를 주지 않는 게 답이거든요. 어쨌든 간에 데이터로 관리한다 하더라도. 아니면 2G폰을 준다든지 일명 공시폰이라고 그러죠. 너 왜 그래 라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. 상황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아이를 함께 데리고 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가, 내가 사랑만 하는가.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허용적 양육 방식은 아이를 망친다고.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 방법이 뭐냐면 애랑 친구처럼 지낸다. 부모랑 자식은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봅시다. 우리가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친구가 된다? 친구가 될 수 없어요. 그 매개는 뭐냐면 직장생활의 매개체는 내가 일을 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뭐냐? 친구가 아니라 잘못했다는 그거를 시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. 무조건 애를 떠받들어 준다든지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 관계가 아닙니다. 그래서 내가 과연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모인가? 그럼 내가 적절한 부모가 아닌가, 인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애가 스마트폰 중독인가? 또는 우리 애가 지금 담배를 피워. 그럼 나는 제대로 적절한 통제를 못한 부모예요. 근데 내가 고칠 수 없어? 그러면 얘가 고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내야 됩니다. 제가 한국에서 대안학교 할 때 분당에서 해보고 춘천에서 해보고 다 해봤어요. 가장 효과가 있었던 데가 춘천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. 아이들은 부모랑 연결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을 안 듣습니다. 왜?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. 지금은 군대를 갔다 와도 아직 철이 안 나요. 왜? 부모가 끝까지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아이가 단절됐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해보고 다 해봤는데 말레이시아가 정말 한 달 살기엔 너무 좋아요. 근데 애들이 국제학교로 갔어요. 근데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어.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사기에 너무 편해. 그 다음에 금요일만 되면 애들이 나와. 국제학교 있다가. 그리고 술 사들고 들어갑니다. 귓사과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음주와 흡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. 저는 그래서 인더스 국제학교를 권한 이유가 여기는 담배를 필래야 필 수가 없어요. 실제로 여기 견학 왔던 고등학교 2학년 모 학생이 하는 말이 너무 좋아. 근데 난 여기 안 다닐 거야. 왜? 여기 오면 담배를 못 사.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돼. 그 정도로 격리돼 있고 아이가 상황적인 심이 공부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.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는 원래 그래. 너는 왜 항상 그래? 너 왜 그래?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그렇게 행동하게 된 상황을 인식하세요. 그 습관이라는 것은 신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그 신호가 안 가게끔, 그 신호를 못 보게끔, 또는 그런 신호가 오더라도 반복 행동, 그 나쁜 반복 행동, 스마트폰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 반복 행동이 아니라 대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. 그리고 보상이 오게끔. 그래서 애들한테 책하고 운동, 이게 되게 중요해요. 두 가지 다 보상 효과가 있거든요. 근데 보상이 늦게 오고 천천히 오죠. 근데 담배를 핀다든지 스마트폰 한다는 거는 보상이 빨리 옵니다. 사람의 뇌는요, 편하고 쉬운 거를 찾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우리 애가 신호를 받지 말아야 돼요. 친한 친구를 만나더니 담배 펴. 밥 먹고 나면 꼭 담배 펴. 아니면 친구들 다 스마트폰 다 하고 있어. 그럼 저기는 안 하면 맘따 당하는 같은 기분이 드니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크기 위해서는 단절된 환경. 그래서 안산중앙간호학원 아들인 막내 아들인 오정훈이가 잘 크게 된 이유가 바로 차단된 환경에 집어넣고 2년간 그 상황에 집어넣어 보니까 아이가 또 적응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습관이 들고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렇게 만든 상황을 바꿔주세요. 그래야지만 모자지간, 모녀지간이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아이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상황이 중요하고 상황의 힘이 강력하고 이것이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.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올바른 아이로 키우세요.